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입니다. 힘드시죠? 지금 이제 거의 뭐 8개월, 9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 불확실한 겁니다. 확실치가 않아. 뭐 이렇든 저렇든, 만약에 이거 뭐 안 좋다, 그러면 미리 각오를 할 텐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더더구나 사람들을 굉장히 그 스트레스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어떻게 이제 병을 만드느냐. 여러분, 이 스트레스 열차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3기, 우리가 피로곤백이라고 그랬죠? 이 제3기에 도착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피로하고, 그리고 지치고, 요즘 꼭 우리와 같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여기까지는 병은 아닙니다. 아직은. 요 다음 단계가 우리가 장기 병변기라고 지들이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 말은 요 제3기에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은 이 제4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트레스의 정말 발병 단계입니다. 그 말은 이제 그때 검사를 해보면은 장기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십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 구멍이 뻥 났다든가, 위장을 찍어보니까 막 위장이 헐었다든가, 이런 이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소위 서양의학에서는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때는 이제, 당신은 무슨 병이요? 의사들이 진단을 하고, 그러고 이제 약도 쓰고, 또 필요하면 수술도 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또 보험이 해당이 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의학을 장기 병변의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장기의 병변이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야지 처발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과잉 진료라, 그래서 의사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되는 이런 경우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은 아이고 의사들이 온갖 검사를 다 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검사를 해서 확실한 객관적인 근거가 나와야지 비로소 이 약을 쓰게 되고 보험이 해당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정말 검사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이 4기로 장기 병변기로 넘어가기 전 단계까지는 이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미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미병이라는 것은 미래는 병이 된다. 지금은 병은 아니지만 그냥 두면 미래의 병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심해라. 그런 어떤 그 몸의 신호를 이제부터는 정말 잘 듣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병이라는 것도 이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하나의 질병 전 단계가 아니고 실제로 질병 단계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서양의학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병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개 사람들은 몸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참 저 한약방에 가서 보약도 지어 먹고 하여서 몸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걸 요즘 이제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라. 너 그냥 그 상태로 가면은 병이 된다. 아직은 병은 안 된다. 그러나 미래는 병이 된다. 이런 뜻으로 미병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던 게 우리 조상들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여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날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것도 정말 참 우리 조상의 현명한 설계가 아닌가. 이게 바로 예방의학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참 그 여름에 그 참 이 파죽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그러고도 복날이 되면은 그래도 주로 이제 닭백숙을 또 시골에 어떤 마을에 가면은 아예 막 이 정말 게장국을 끓여 먹는 보신탕을, 뭐 그런 가정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제 3번 있어요, 복날이. 그래서 이제 참 복되면 한다 그러면서 모두 그날은 모두 다 참 이 닭백숙을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 더운 여름에 저거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걸 먹을까? 그것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아따 시원하다. 그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아따 시원하다 하는 말을 외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동서양의 어떤 철학적인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닭국물을 마시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시원하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참 우리 조상들의 그 철학적인 생활 자체가 굉장히 그 참 슬기롭고 지혜가 깊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름에는 참 좋았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보면 여름에는요, 더우면은 전부 이 강바닥에 와요. 또 낮에 한더위에는 그 정자나무 아래다가 모두 참 돗자리를 펴놓고 한숨 자기도 하고, 밤에는 또 강가에, 겨울에 모래밭에 모두 모여가지고 되게 또 나이가 있어요. 저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제일 위에 있고, 우리 젊은 애들은 이 아래 모여가지고 이 참 목욕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리고 밤중에 이제 비가 오면은 모두 이제 돗자리를 들고 마을로 달려 들어오고 하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시절이 그립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이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이거를요, 뷰라 비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요, 자연 속에 자연과 함께 생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코스타리카에는 세계 5대 장수촌의 하나로 지정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병 상태가 이제 오래 계속이 되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장기 병변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언제 넘어가느냐? 여러분, 이때가 40대가 고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40대가 되면 우리 인간이 원래 갖고 태어난 자연 치유력이 약해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지고 저항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은 본격적인 참 이 산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정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또 그러면서도 40대가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책임이 무거운 연대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에도 뭔가 잘 못 되면 가면은 전부 40대 쪽을 바라봅니다. 왜? 40대가 간부들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뭘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나 40대가 주축입니다. 또 40대가 활동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는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연대도 40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요즘 생활습관병, 암이다, 고혈압, 당뇨병, 이런 병들은 대개 40대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40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이 되는 연대고, 또 그러면서도 면역력도 제일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제일 많이 받고 할 일은 제일 많고, 이래서 40대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취약한 이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대가 되면 정말 지금까지는 미병 상태에 있다가 자칫하면 소위 생활습관병이 오고 장기 병변의학이 정말 본격적으로 40대에서 발견이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40대만 그런 큰 병을 앓지 않고 무사히 넘겼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평균 연령의 10살을 더 못한다. 이게 되게 의학적인 연명 계산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80대니까, 80세 안팎이니까 지금 이제 40대만 무사히 넘기면 이제 거기다 플러스 10 하면은 이제 90대까지는 우리가 다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장수라는 말은 별로 쓰질 않습니다. 우리가 40대를 정말 건강하게 큰 병 없이 잘 넘기면은 이제 90은 따놓은 당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인생 계획을 우리가 다시 짜자려면은 안 되게 됐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우리 동료들 만나면 다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아직도 이 80대, 90대를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동기들도 보면은 좀 별 하는 일도 없이 괜히 이제 지하철 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런 참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고 지금은 얼마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느냐, 이게 정말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장기 병변기로 들어가기 전에 미병 상태에 있을 때 정말 우리 몸이 보내주는 신호에 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피곤합니다. 또 때로는 너무 졸립니다. 그래도 워낙 할 일이 많으시면은 그대로 우리가 휴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또 숙면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만성 피로가 쌓여서 이게 바로 이제 피로 곤비기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다음이 이제 장기 병변기로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신호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참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방에 대한 개념이 참 취약합니다. 여러분 40대에서 힘이 들다 그랬지만 뭐 당장 앞에 일이 바쁘니까 뭐 충분한 휴식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스트레스는 적당히 받고 또 적절한 휴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튼튼한 저항력이 생기고 그게 가장 건강한 상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휴식을 주되 짧게 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리지가 않고 이 자꾸자 쌓여가지고 정말 장기 병변기로 들어가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스트레스의 거의 종착지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장기 병변 의학을 정말 잘못하면은 이제 정말 엄청난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가 참 우리가 지겹게 오래 잘 견뎌야 되지만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